철도 파업 정당하다. 철도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중단하라. 국민이 반대한다. 철도 민영화 정책 중단하라. 중단하라. 정부와 철도공사는 즉각 대화에 나서라.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 민주노총이 이렇게 처참하게 짓밟힌 거, 더군다나 경향신문사가 이렇게 처참하게 깨진 거,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민주주의의 노름이 벅차올라서 여기 올라오는데 더욱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에 서 있는 젊은 기자들하고 앉아있는 기자들 얘기 좀 들어보시오.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서부터 민주주의가 해방 통일이다 그러면서 살다가 이렇게 늙었어. 그런데 어떤 독재자하고 막 싸우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처참하게 역사를 짓밟는 정권은 없었습니다. 교만, 만행, 범죄를 뻔뻔스럽게 자행하는 박근혜 같은 독재자는 처음 보는 거요. 하지만 여러분, 나는 이 박근혜 정권의 만행에서 21세기 문명을 짓밟는 무서운 살인행위를 연상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21세기의 문명이라는 건 뭐겠어요? 바로 일을 해도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 데 비해서 돈 많은 놈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걸 깨뜨려야 되겠다는 것이 21세기의 문명의 씨앗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틀러가 유태인을 600만 명 이상 막 학살할 적에도 그 살인 만행에 대해서 정당한 반항을 적극적으로 정리하지 못했던 종교계 일각에서도 자본주의 갖고는 안 되겠다,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한 싸움의 축적, 역사적 축적, 그 안내가 뭘로 빚어졌습니까? 한번 신 위원장이 얘기해 볼래요? 바로 민주노총이요. 우선 정권이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그랬지만 민주노총 하나가 수십 년 동안 민주화를 위해 싸운 결실입니다. 이걸 짓밟는다는 건 뭐야? 60년 민주화 투쟁의 역사를 죽이는 겁니다. 그 꿈을 죽이는 겁니다. 아니, 인류의 꿈을 죽이는 거예요. 너무한 게 아니라 이제 함정에 빠진 거요. 그 교만, 그 오만, 그 건방진 거, 그 잔인무도한 폭력행위, 그것으로 박근혜 정권은 그 함정에 빠졌어. 태어나지 못해. 왜냐? 21세기의 문명을 적대시했으니까 21세기의 모든 사람된 양심이 박근혜 정부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늙은 사람으로서 너무 내입니다. 이제부터 이 땅에서 잭더미가 된 여기서 우리는 그까지 그
박근혜 정부뿐이 아니야. 21세기의 문명을 학살하는 반문명적 세력과 싸우는데 어려우리는 계기를 섰자 이거요. 고맙습니다. 오히려 저보다 인정이 계신 분들이 언론인들이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구체적 상황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언론, 권력, 공권력, 특히 공권력이 엄중해야 하는 이유는요, 잘못된 원칙을 지키는 엄중함이 아니고 혹시 그것이 가지는 권력이 폭력적으로 약하고 힘들고 어렵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잘못 적용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아주 신중하고 아주 엄격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주노총을 둘러싸고 민주노총에게 가해진 어제 상황은 저는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민주노총의 존재를 부정했고 민주노총을 공격했고 민주노총을 침탈했습니다. 저는 어제 성탄절을 3일 앞두고 가난한 자, 소수자, 약자들을 위해 오셨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매우 침통한 마음으로 어제를 보냈습니다. 이제 이 나라는 더 이상의 민주국가가 아니고 경찰국가를 넘어서서 테러국가가 되는 것이 아닌가. 정말 저는 비통한 심정입니다. 마치 예배당의 군악발로 밟히는 듯한 그런 비통한 심정입니다. 노동계의 성소를 함부로 짓밟은 이것은 다른 정권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태생부터 그러하지만 저는 동경의 양심을 갖고 신앙의 힘으로 끝까지 약자들과 함께하고 민주노총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박근혜 대통령이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을 지키자라고 하신 얘기를 듣고 어렵다고 인정을 하는가 보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또 한편에서는 또 얼마나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하는 원칙이라는 게 어떤 황당한 일로 당하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위대한 승리를 갖도록 만들어주신 전통노동자들의 헌신과 그리고 민주노총의 투쟁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의 영원히 있는 한 성원이 있는 한 반드시 인정을 제기하고 그리고 박근혜 정권의 독재의 세계를 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계속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투쟁 지켜봐 주시고 사랑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한영들 못 아시죠? 저는 소식 듣고 광주에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5.18의 현장에서 사나이 가신 피를 흘리신 우리 영령들의 4분의 3이 노동자요 그리고 학생들이었습니다. 노동자들입니다. 노동자의 피가 5.18 항쟁을 주도해왔습니다. 열혈 학생들이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온 시민들이 노동자와 학생들을 품었습니다. 대동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5.18 정신입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왜? 시민이 있고 그리고 노동자가 있고 농민이 있고 그리고 우리 모든 우리의 생존과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는 우리의 양심, 인권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의 이 사태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떨쳐 일어섭시다. 유교됐을 때 많은 사람에게 굉장히 두 가지로 받아들였습니다. 자기 손으로 공정하게 대통령을 뽑을 거라고 하였고 두 가지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 단결하고 파업할 권리였습니다. 올해 들어서 민주화의 이 큰 두 가지 전제가 박근혜 정권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법과 원칙을 얘기했는데 무엇을 위한 법과 원칙인지 되새기고 법과 원칙을 따라야 될 것은 현 정부의 법무부고, 현 정부의 국정원이고, 현 정부의 국방부고, 현 정부의 노동부입니다. 그리고 현 정부의 검찰입니다. 어려울수록 원칙을 지켜야 할 때 그 원칙은 바로 지금 국민들이 요구할 때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지난 선거에 썼던 불법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공안 탄압이 잘못되었음을 반성합니다. 있습니다. 법을 통치 수단으로 삼는 정권은 독재 정권입니다. 그리고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법과 원칙은 국민을 통제하고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형적인 독재 정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올바른 해결 방안 모색하는 길로 나가야 된다. 여당도 나서야 되고 야당도 나서야 되고 시민사회도 나서야 되고 철도 전문가도 나서야 되고 또 철도 노조와 철도공사도 나서야 되고 정부도 함께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한 자리에 같이 앉아서 어떻게 하는 것이 공공철도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국민의 교통권에 도움이 되는지, 교통권도 보편적 교통권입니다. 부자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도 함께 교통권을 향수할 수 있게 할 건지 이런 걸 논의해야 됩니다. 지금 아마 박근혜 정권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마 저 수배자들 체포하고 조금 더 밀면 아마 이 문제 해결할지 모른다. 해결할 거다. 라고 아마 굳게 맹시하고 아마 덤비 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철도 노동자들이 굉장한 인내심을 갖고 이 파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파업 안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준법 파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8,000명에 달하는 필수 공익 근무자들이 지금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겁니다. 준법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만일에 어제 같은 사태로 계속 더 밀어붙인다면 상황이 어떻게 비화될지 알 수가 없는, 이런 말 쓰기는 굉장히 좀 부주됩니다만은 속된 표현으로 진짜로 이판사판 공사판으로 전면전 가면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쯤 하면, 제정신이라면 이쯤 하면 판단하고 평화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문제 해결하는 길로 나서야 된다. 이거 언론에서 무더기로 그냥 일치단결된 이야기로 그렇게 일면을 때려야 됩니다. 톱 뉴스를 그렇게 때리고 가야 됩니다. 그런 게 언론이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